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내면의 공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면의 공간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면 저는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면이라는 것이 의외로 알아갈 것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미지의 어, 곳이기도 하죠. 물론 자기 자신의 내면을 미리 알아보신 분들은 미지가 아니고 이제 그것을 알아본 것이고 그것의 진실을 우리에게 전달을 지금껏 해오신 것입니다. 근데 자기 자신의 내면을 아직 알아보지 않은 사람들이 부지기수고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블루오션이 되는 것이죠. 즉 자기 자신의 내면을 자기 자신이 탐사하면은 얻을 것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면이라는 것이 그런 곳이고, 그래서 저도 이제 여름 하면 또 시원한 거고, 시원한 거 하면 파랑 아니겠습니까? 블루오션도 파랑이고, 그래서 파란 옷을 또 마침 보니 제가 입었네요.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뭐 어쩌다 보니 그런 것인지, 뭐 의식의 흐름이 그런 것인지, 사실은 의식의 흐름이 맞겠죠. 제가 아까 전에 파랑을 생각을 좀 했었기 때문이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내면이라는 곳이 그럼 어떤 상태여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면을 우리가 집착하게 되면 좋지 않은 체험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집착을 좋은 곳으로 보지 않습니다. 뭔가 자기 자신이 공부를 했다고 해서 그걸 내면에 나는 항상 가지고 있을 거야 하고 그걸 의식하면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집착 때문이죠. 그 집착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결국은 나 자신이 그 진실을 아는 것이고, 그것을 알았다라고 하면 그것으로 된 것이지 뭐 그것을 집착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돈도 우리가 벌었다고 하면 그것을 필요한 곳에 쓰면 되는 것이지 그 돈을 집착을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스크루지 할아버지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그분은 돈을 많이 쌓아둘수록 좋은 줄 알고 돈을 많이 어, 쌓아뒀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전해 들었죠. 근데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정말로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돈은 그냥 필요한 것을 구매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일 뿐이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해결이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필요 이상으로 많이 그것을 쌓아둔다라고 해서 그것이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을 일깨우려면 무언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의 내면을 뒤흔드는 그런 역할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영적 체험을 통해서 그가 꿈에서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이제 새로운 진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한번 느껴보고, 그렇게 살면은 미래에 문제가 생기는구나, 이런 것들도 직접 느껴봄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미래는 나아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좀 힘들겠지만 그것은 꼭 필요한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가 쌓은 돈을 그는 더 이상 창고에 보관해 두지 않고 필요한 곳에 쓰면서 사람들을 돕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인생의 문제가 풀렸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뭐 어쨌든 내면이라는 곳이 이제 그래서 우리가 또 공사상이라는 것과 결부지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공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빌공자를 써서 우리가 마음을 뭔가로 채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인 것이 이제 마음을 우리는 항상 뭔가를 배웠으면 비워내고 또 다음 것이 들어오도록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지, 뭐 좋다는 여러 가지 뭐 잡다한 것들로 채워버리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좋지 않은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영화가 좋아서 영화에 한번 빠져보겠어. 그럼 이제 영화와 관련된 것들을 자기 자신이 이제 좋아하니까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채우지만, 결국에는 나중에는 자기 자신의 의식 성장만큼 좋은 것이 아니라서 제자리에서 항상 머문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또 이렇게 잘 안되지 좌절하면서 또 타락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영화도 보면 좀 타락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쪽을 알아보다 보니까 이제 자기 자신의 내면이 오염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아는 사람은 타락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속에서 그 사람들의 의식이 느껴지면서 나도 똑같이 되면 나도 문제가 생기겠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아는 사람들인 것이죠. 타락이 자기 자신에게 뭐가 나쁜지를 아는 사람이 의식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타락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근데 타락 좀 한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되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모르는 것이죠, 아직은. 그래서 그 사람이 오히려 뭔가 지식이 필요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타락은 고생, 고통과 같은 뜻으로 거의 생각을 합니다. 타락이 동의어가 이제 고생이 되는 것이죠. 거의가 아니고 정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이 밑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현재보다 의식이 밑으로 좀 내려간다라고 하면 원래대로 내가 의식을 다시 되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이 왜냐하면 현상 유지가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떤 것이 과정이 되겠습니까? 고생이 과정이 됩니다. 고생하고 다시 원래 의식대로 이제 회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무비판적으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자기 자신이 선택을 하면 타락이 되고, 타락이라는 것이 고생을 반드시 수반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타락에서 멀어지는 것이 고생을 덜 하는 길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정확합니다. 근데 그걸 잘 모르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타락을 하는 것이고, 혹시나 자녀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을 주의시키면 타락을 덜 해야 사람들이 나중에 고생을 덜 한다 이렇게 이제 교육하면 올바르고 제대로 된 교육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고리타분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는데, 제가 직접 경험해 본 바에 따르면 고생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락을 안 하고 싶은 거지. 타락해도 별 문제 없다라고 하면 왜 우리가 안 하겠습니까, 타락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이제 그러는 것이니까 교육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뭔가를 한다라고 하면 타락을 일단 조심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타락을 우리가 제일 무섭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타락 때문에 영혼이 소멸이 될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타락을 나쁜 건 줄 모르고 계속해서 의식이 아래로 향하면 결국 우리의 영혼은 소멸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타락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타락시키기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락시키기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가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원성 의식을 가지다 보면 또 타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처벌의 욕구를 처음에 가지면 기분이 처음에는 좋을 수 있죠.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는 욕이라도 좀 해줬으면, 실수라도 좀 해줬으면 이러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것은 이제 타락이 좀 된 거니까 이제 반드시 고생을 하고 원래대로
좋아지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의식이 더 내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나쁘다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도 합니다. 근데 인생은 어떻게 될 줄 알고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어떻게 될지 알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이제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리도 보고 뻗을 자리가 있어야 뻗을 수 있는 것이지. 그거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뻗고 그것이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타락하면 이제 그만큼 이원성 의식 때문에 나쁜 것을 많이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알면 정확하죠. 저는 알아봤으니까 그렇고. 저는 그리고 제가 잘못 이득을 취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것을 빼내버려도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말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도 과거에 완벽하게 산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실수도 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의식이 낮은 그런 존재들이 사람을 속이면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어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은 정말로 큰 타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혼을 조사해 보면 뭐 뱀으로 보인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뱀으로 보이는 이유는 뭘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뱀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정말인지 알고 싶다, 사실인지 알고 싶다라고 하면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영혼을 통해서 그런 것을 느끼기 때문에 느껴진 것을 어떻게 제가 안 느꼈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뱀으로 보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조심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그것을 오히려 이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의 실수를 이용을 해서 그들은 뭔가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뱀이라고 하는 동물 혹은 뱀으로 보이는 그런 영혼들은 정말 머리를 잘 써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는 것을 그들이 합니다. 그럼 그것이 이제 머리가 나빠서 그렇겠습니까? 안 그래서 더 그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즉 비판을 해서 뭔가를 취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그렇게 하는데 남을 비판을 해서 즉 속여서 내가 원하는 뭔가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못 막으면 우리가 사는 곳이 어째서 좋은 곳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악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묘하기도 하죠. 행동들이 교묘한 것이 그 존재들의 특징입니다. 좋은 말씀도 교묘하게 바꿔서 그들이 이용을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의식은 떨어지는데 지능은 인텔리전트한 그런 경우들이 뱀으로 보이고 혹은 용으로 보이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들은 결국에는 사라질 존재들로 저는 믿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